고지혈증 이것만 알면 혈관이 뻥하고 뚫립니다. 요즘 따라 몸이 좀 무겁고 숨이 쉽게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런 증상들 혹시 고지혈증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고지혈증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몸속 혈관은 조용히 병들어가는 병입니다. 피 속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이 막히고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지혈증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생활 속 관리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에 안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이란 건 겉으로는 아무 증상 없어 보여도 몸속 혈관은 조용히 상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지면 혈관 벽에 쌓여서 점점 좁아지고 언젠가는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지혈증, 먹는 음식만 잘 조절해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 먹어야 할 음식을 아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지혈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 많은 고기와 그 부위인데요. 고기 참 맛있지요. 특히 구워 먹는 삼겹살, 갈비, 꽃등심. 하지만 이 고기들에는 포화 지방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포화 지방이 문제인데요.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액 속에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게 됩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기름이 배수관을 막듯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결국은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이나 기름 부위는 포화지방 덩어리인데요. 한 입만 더 하다 보면 몸속은 계속해서 지쳐갑니다. 고기는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이 적은 부위, 예를 들어 닭가슴살, 우둔살, 안심 등으로 선택해서 드시고 기름기와 껍질은 꼭 제거하여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는 튀김과 가공식품인데요. 조용한 혈관 파괴자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입맛 당기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하나같이 트랜스 지방이 많은데요.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는 가장 해로운 지방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튀김들은 기름을 재사용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산화된 기름 성분이 몸속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는데요. 여기에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까지 자주 드신다면 그건 기름의 염분까지 더해서 고지혈증 폭탄이 됩니다. 가공식품은 보관은 편하겠지만 우리 몸 입장에선 처리하기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시고 패스트푸드는 꼭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는 단 음식과 흰 탄수화물인데요. 보이지 않는 중성지방의 더 단 음식은 기분은 좋게 만들어주지만 혈액 속 중성지방을 확 높입니다. 과자, 케이크, 초콜릿, 탄산음료와 같이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결국 중성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 중성지방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으로, 혈관에 쌓이면 고지혈증으로 곧장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흰쌀밥, 흰빵, 국수처럼 정제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가 빨라서 혈당이 확 오르고 결국은 몸속 지방량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잡곡밥, 통밀빵,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요? 설탕 대신 계피가루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기름진 고기 부위는 줄이시고 껍질과 비계는 꼭 떼고 드셔야 합니다. 둘째는 튀김 음식과 품은 줄이는 게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되도록이면 자연식 위주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단 음식과 흰 탄수화물은 천천히 끊어가셔야 합니다. 당은 중성지방의 씨앗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먹는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일주일, 열흘만 지나면 입맛도 바뀌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실제로 식단에서 이 3가지를 줄인 분들 중엔 한 달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피부색이 좋아졌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반대로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3가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아는 것이 가장 큰 건강 비법입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지혈증은 피 속에 지방이 많아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잘 챙겨 먹기만 해도 이 병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곧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제 우리 몸을 도와주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되셨던 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기름. 먼저 소개할 음식은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좋은 기름이 가득합니다. 이 오메가3는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을 막는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심장박동을 안정시켜 심장병 예방에도 좋고 뇌혈관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데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살코기라서 소화도 잘 됩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구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을 두르기보다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혹은 팬에 기름 없이 구우면 지방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은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하면 조림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양념이 짜거나 당분이 많으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채소. 다음은 아주 흔하지만 제대로만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채소인데요. 양파에는 알리신,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혈액을 묽게 해주는 작용도 있어서 혈전 예방에도 좋습니다. 양파는 하루 14개 정도 생으로 드시면 좋고 물에 잠깐 담가서 매운맛만 빼면 샐러드나 반찬으로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양파볶음으로 드실 땐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활용해주세요. 굽거나 찌는 요리에도 양파를 함께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양파즙이나 시판 양파 제품 중에는 당분이나 첨가물이 많은 것도 있으니 꼭 성분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인데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견과류에는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좋은 지방들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견과류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들어있어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견과류는 생으로 드셔야 하며 소금이 들어간 제품이나 조미된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하루 적당량은 호두 20알, 아몬드 5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열량이 많아져 체중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견과류 한 줌 혹은 샐러드에 살짝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요거트에 넣어 함께 드셔도 부담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등푸른 생선, 양파, 견과류는 모두 우리 혈관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가까운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이 음식들로 식탁을 바꿔보시면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보약보다 이런 음식 하나하나가 혈관을 살리고 심장을 지키고 건강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고지혈증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활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이기도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내용에서는 고지혈증 관리 방법 3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고지혈증이라는 말, 병원에서 들어보긴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약만 먹으면 되는 건지, 식사만 조심하면 되는 건지, 운동은 또 얼마나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무조건 굶거나 무리하게 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혈액 속 지방 수치를 안정시키는 방법,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관리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지방은 줄이고 섬유질은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지혈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지나친 지방 섭취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을 아예 끊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줄이고 불포화 지방과 식물성 지방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보다는 닭가슴살, 버터보다는 올리브유, 마가린보다는 견과류의 지방이 낫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지 않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잡곡밥, 채소, 과일, 해조류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니 매 끼니마다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채소는 350g 이상, 과일은 너무 단 것은 피하고 사과나 베리류 위주로 드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한 음식은 싱겁게 짠 국물이나 양념류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짜게 먹을수록 혈관이 손상되고 고지혈증뿐 아니라 고혈압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방법인데요. 땀 흘리기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단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동하라는 말 모두 알고는 계시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지혈증 관리에는 유산소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실내 걷기 운동 등은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중성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한데요. 단,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운동을 전혀 안 하셨던 분이라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5분씩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식후 12시간 뒤입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걷기 운동만으로도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갔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TV 보시면서 실내 자전거를 돌리시거나 라디오 들으면서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도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운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조용한 위험 요소 고지혈증은 음식과 운동 말고도 감정과 수면 상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고 지방을 축적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불편하면 혈관도 불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습관도 고지혈증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웃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가끔은 대화로 마음을 풀어보는 것도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수면 패턴은 지질 대사를 방해하고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하루 6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면 중엔 몸이 스스로 혈관을 회복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약보다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식, 운동, 수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생활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는 금방 사라집니다. 하루 한 끼, 하루 30분, 한밤의 숙면. 이 작은 실천이 혈관을 바꾸고 건강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고지혈증에 대한 전체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별 증상도 없고 내일은 아닐 거라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고지혈증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여온 식습관, 움직임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 속 습관들이 서서히 몸속 혈관을 상하게 만들어 온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짚어볼까요? 기름진 고기, 튀김과 가공식품, 그리고 단 음식과 흰 밀가루. 이 세 가지는 피 속 지방을 빠르게 높이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우리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양파의 항산화 성분, 견과류의 좋은 지방들은 혈액을 맑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음식들이 오히려 혈관을 살리는 진짜 약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는 싱겁고 균형 있게, 운동은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잠은 일정하게 충분히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몸속 변화는 금방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가장 쉽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중성 지방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도 꼭 챙기세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하고 혈관은 스스로 정화 작업을 합니다. 잘 자는 것도 치료다라는 말 그저 미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실천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가지씩 작은 실천을 쌓아간다면 혈관은 서서히 깨끗해지고 몸은 분명히 바뀝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등푸른 생선일 수도 있고 잠을 30분 더 일찍 자는 습관일 수도 있고 하루 10분 걷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10년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음식, 운동, 수면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 그게 결국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이자 가족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